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드리는 심층 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BPNC 문준기 대표님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7번째 심층 논의, 빚기 위한 물, 양조용수 전면 정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 세계 맥주 이야기도 흥미로웠는데 오늘은 술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물에 집중해 볼게요. 오늘도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BPNC의 소규모 주류 제조 종합 컨설팅 전문가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특히 양조장을 이미 운영하시거나 또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술의 80에서 90%가 물이라니, 와, 이건 뭐 거의 물이 술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근데 이 양조용수라는 게 단순히 술 담글 때 넣는 그 물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물론 핵심은 술 맛을 좌우하는 담금수가 맞는데요. 근데 실제 양조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쌀을 씻거나 불리는 물, 그러니까 셈이나 침미용수라고 하죠. 그리고 기계나 여러 설비들 닦는 세척용수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하, 세척용수까지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물의 양이 생산량의 한 4배에서 많게는 12배까지 필요해요. 12배요? 와, 엄청 많네요. 네. 뭐 대규모 맥주 회사들도 보통 생산량의 6배, 7배 정도는 쓴다고 하니까요. 물 확보랑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네,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많은 양이네요. 단순히 양의 문제를 넘어서 그 물의 질이 중요해서 예로부터 술 맛은 물맛이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네. 물의 성질 차이가 술 맛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수냐 연수냐 하는 건데요. 경수는 힘센 물이라고도 하죠.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인데 이게 효모 발효도 돕고 좀 쌉쌀하거나 톡 쏘는 듯한 맛, 신미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아, 경수가요? 네. 영국의 에일 맥주나 독일 라거 일부가 이런 경수의 특징을 잘 살린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연수, 그러니까 힘이 약한 물은 미네랄 함량이 적어서 좀 부드럽고 단맛, 감미가 도는 술을 만들 때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경수, 연수. 물의 종류에 따라 술의 캐릭터가 확 달라지겠네요. 그럼 어떤 물을 써야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깨끗하게만 하면 되는 건지, 또 지하수나 지표수, 이런 것 중에는 뭐가 더 나은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 전제는 당연히 마시기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용수 기준에 맞아야 하고요. pH 농도는 보통 5.8에서 8.5 사이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무색, 무미, 무취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네, 기본이군요. 특히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 이온은 술 색깔을 변하게 하거나 쇠맛 같은 안 좋은 맛이나 향을 낼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하거든요. 아, 금속 이온은 안 좋군요. 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어떤 미네랄들은 오히려 꼭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아까는 없어야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금속 이온은 제거해야 하지만 효모 활동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은 적정량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칼슘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70 ppm 정도가 권장되는데 이게 효모를 서로 뭉치게 해서 발효를 안정시켜주고요. 마그네슘은 한 20에서 50 ppm 정도, 이게 효모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건 적절히 있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필수 미네랄이 너무 없으면 오히려 발효가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준기 대표님 자료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지하수는 보통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너무 많거나 아니면 수량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지표수는 상대적으로 얻기 쉽지만 오염에 취약해서 정수 처리가 거의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천연수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 양조장에 맞는 물 혹은 내가 만들고 싶은 술에 맞는 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예전에는 뭐 좋은 물 찾아서 길어다 쓰고 그랬겠지만 요즘 현대 양조장에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그렇죠. 요즘은 기술이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일단 흙탕물처럼 눈에 보이는 부유물질은 필터나 침전조 같은 설비로 걸러내고요. 물에 녹아 있는 불필요한 이온들, 아까 말씀드린 철이나 망간 같은 것들은 이온 교환 수지 같은 걸로 제거합니다. 이온 교환 수지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그건 특정 이온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게 살균인데요. 미세한 필터로 거르거나 자외선을 쬐거나 오존가스를 이용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미생물을 제어하죠.
와, 듣기만 해도 그 처리 과정에 설비 투자가 꽤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좀 작은 규모의 양조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부적합한 물을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조장 부지를 정하는 그 초기 단계부터 수원지의 수질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처음부터 좋은 물을 찾는 게 관건이군요. 네, 그리고 때로는 완벽한 물을 인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우리 지역 물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내는 전략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그 양조장만의 독특한 개성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겠네요. 오늘 양조용수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종류, 기준, 또 처리 방법까지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술 맛의 핵심이라는 물,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양조장에서 사용하고 계신 물, 혹은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특성이 최종 제품의 맛과 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혹은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좋은 술을 빚는 여정의 중요한 일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각자 자신의 물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BPNC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주기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하셔서 구독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조에 관한 정말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들을 꾸준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